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전력분석팀 총괄팀장 박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전주대학교 축구 전력분석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형준이라고 합니다. 전주대학교 전력분석팀 한창훈이라고 합니다. 전주대학교 전력분석팀 신입생 이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전력분석팀 막내 이연성입니다. 네, 지금 축구학과로 오셨는데 축구학과로 오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축구학과로 진학하게 된 계기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에 관련된 팀을 원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선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코치나 선수로서는 활동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직업이 있을까 알아보게 되다가 고등학교 때 전력분석관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그 꿈을 가지고 축구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완전 비슷하고 학생 때부터 축구에 관심이 있었는데 비선출로서 직업에 다가가기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력분석관을 생각하게 됐고 18년도 월드컵에 대해서 전주대 전력분석팀이 어떤 분석을 하고 기사가 나왔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당시에 지금 수원삼 단장님이 전주대 교수님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당시에 박경 교수님과 전력분석팀이 기사가 난 거를 보고 전주대 축구학과에 와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서 다른 직업을 찾다가 지도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데 관련 학과를 찾아보다가 전주대학교 알게 되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준비해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과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축구부로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1학기 끝나고 그만두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편입한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아버지 권유로 해군 부사관 입대하고 4년 반 동안 군복무를 하다가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이제 뭘 해먹고 살지 생각하다가 어떤 게 내가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축구 보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제 전주대학교에 축구학과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다음에 또 분석관이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전문대로 가서 영상 전공을 하고 2년 동안 다니고 이제 올해 편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약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축구학과라는 걸 찾아봤는데 찾아보기 전까지 사실 이 축구학과 약간 생소한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축구학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축구학과는 전반적인 축구 산업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곳이고 축구 분석, 그리고 스포츠 기자, 지도자, 심판 등등 다양한 관련된 학문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은 본인이 그 다양한 트랙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다 같이 그냥 통틀어서 하는 느낌인가요? 저희가 세부 전공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옛날에는 이제 그래도 동아리 형식으로 행정을 하고 싶은 친구들, 기자, 심판, 지도자, 분석 이렇게 동아리로 나눠져 있었어요. 수업은 다 같이 듣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동아리에 가서 진로에 대한 걸 경험을 하고 했었죠. 코로나 이후로는 남아있는 게 분석팀하고 행정 전공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분석이나 행정적인 동아리에서 정확히 어떤 것들을 좀 배우고 활동하나요? 전주대학교에 축구 동아리가 되게 많거든요. 20개 정도가 있는데 JJ 리그를 관장하는 JJ 리그 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경기를 배정하고 구장과 시간을 짜고 대진을 짜고 심판을 배정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행정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전력분석팀은 전주대 축구학과랑 연계를 해서 U리그의 경기를 나갈 거잖아요. 전주대가 사전에 상대 분석 자료를 만들고 혹은 경기를 치른 리뷰 자료를 만들고 그거를 선수단 앞에서 미팅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실제로 경기가 있으면 저희가 촬영 장비 가지고 촬영도 하고 영상 편집이나 또 그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축구학과에 재학하고 계시는데 이 재학하시면서 들은 수업 중에 인상 깊은 수업이나 저는 일단 전력 분석이라는 꿈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김보창 교수님이 해주셨던 전력 분석 과목이 가장 인상 깊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아예 노베이스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서 뭐 장비라던가 프로그램 다루는 방법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커리큘럼을 짜주셔가지고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도 당연히 이제 김보찬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또 다른 방면으로는 코칭 수업을 많이 진행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그런 코칭 수업을 배우면서 또 실제로 아이들도 가르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기억이 나요. 1학년 과목 중에 전공 선택 과목이 있는데 유소년 축구 실기라고 수업이 있습니다. 거기 축구학과 담당 교수님 정경규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첫 실기 수업에 제가 먼저 실기를 하는 저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 실기 방법에 대해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 솔직히 놀라가지고 저는 제 생각에는 처음이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셔서
울컥 했는데 또 끝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한테 초반에 이렇게 잡아놔야 나중에 너네가 컸을 때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기숙사 들어가서 좀 울었는데 근데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실수했던 부분이나 그런 걸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분석과 영상 촬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항상 해주셨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특히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경기에서 크리티컬하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는 비율이 되게 낮대요. 대표팀급 지도자들도 예를 들어서 득점이 어떻게 나왔어? 그러면 이 전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합적으로 기억을 하는 게 30%, 40%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찍는 게 필요하고 그거를 토대로 다시 경기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런 사실 분석이 좋아서만 분석을 보고 있었지 정말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재 지금 전주대학교 축구부가 지금 권역 3등이고 한 게임만 더 이기면 1등이거든요. 그 좋은 후성 자격 없이 이 전력분석팀의 기여가 얼마나 될까요? 비중 정도 봤을 때. 비중을 딱히 수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주는 자료들이 그 선수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게 저희가 이렇게 후보와 협약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처음에 할 때 선수들의 반응이나 코치님들의 반응도 약간 미지근하긴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희를 신뢰한다는 게 느껴지고 오히려 선수들이 저희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저희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 많이 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코치님들도 그렇고 선수분들도 다 신뢰가 없잖아요. 저희가 또 처음이고 그래서 초반 라운드에는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점차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지나가면 갈수록 선수들도 저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는 선수들도 있었고 코치님이랑 미팅하면서도 코치님이 이런 플랜 괜찮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호응을 좀 얻어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기여도 있지만 그 경기 외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어떻게 접근 방식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것도 저희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이 경기를 대하는 방식에서 바뀐 거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그 대하는 방식이 좀 궁금한데 어떤 느낌으로 좀 바뀌는 건지 좀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경기를 준비하기 전에 상대팀의 경기를 보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안 보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선수들이 그 경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경기에 더 몰입할 수 있고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방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석팀의 기여도는 10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축구부에 있는 선수들이 거의 7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분석팀 3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분석 자료를 들고 가도 막상 해야 되는 건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갔지만 본인들의 플레이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분석한 대로 안 나오면 또 아쉬운 거기도 하고 또 분석해 가는 대로 선수들이 믿고 따라와주면서 해주면 저희도 또 고마운 부분이고 그래서 선수들에게 의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7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가져가는 건 3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분석팀으로 일하시면서 대학 축구를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대학 축구가 활성화가 된 것 같나요? 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석하면서 영상을 따와야 되는데 영상이 없는 경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몇 개월 전 경기를 따와서 그 영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그러면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렵겠지만 경기가 있을 때마다 중계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 중계가 있으면은 온라인으로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팬이 생길 수도 있는 이 선수의 팬이 돼서 나중에 프로리그까지 가서 따라가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중계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중계가 안 된다는 부분이 아까 활성화 안 됐다는 느낌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학교에 전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원 문화. 예를 들면 고등학교 팀 몇몇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강원도 출신이고 강원 제1고대 중앙고 팀이 있는데 정기전이죠. 응원만 봐도 고등학교 팀인데 엄청납니다. 그런 것처럼 역사적인 전통이 있으면 응원 문화는 좀 발달되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대학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만들고 해서 하면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